안녕하십니까, 박병웅입니다. 요즘 건국전쟁이라는 이제 그 영화가 100만이 넘었다고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 또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뭐 집사람이 그 이제 뉴스를 틀어놓고 본 걸 봤는데, 파묘라는 영화가 800만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집사람이 저걸 한번 보러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걸 보니까 파묘가 반 기독교적인 뭐 그런 영화다,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가지고 이제 순간적으로 그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 그러던데, 집사람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그랬더니 뭐 반기독교적이나 아니나 이건 800만이 봤다는 것은 한번 볼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걸 얼른 이제 그렇겠지 뭐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아, 유튜브가 상당히 여러 가지 역사 그저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제 강경희 칼럼입니다. 논설위원인데요.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유튜브에서 벌어지는 역사 전쟁 각계 전투 이래가지고 이승만 재평가 다큐 건국전쟁이 촉발한 역사 알기 관심 20년간 공고해진 좌편향 한국사 시장 오류 적용하는 젊은 역사 유튜버들. 그 이제 저도 중간중간에 그 어떤 요즘 그 한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좌평양인지를 모르겠. 이건 애곡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항현피 씨가 나왔는데, 전번에 누구 젊은 친구가 하나 나와서 뭐 그 역사를 한국사를 갖다 강의하는 거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 강경희 논설위원께서 이제 여기다가 좀 해놨는데, 이걸 이제 기회로 우리 그 역사가 좀 제대로, 그러니까 어느 쪽도 아닌 정확하게 기록되고 그걸 우리 애들이 배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운동 중에 만난 유권자에게 설마 이찍 아니겠지라고 말했다가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사과글을 올렸다. 이찍이란 지난 대선 때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찍은 유권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부지불식간에 야당 대표에 비해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 정치가 조장한 갈등과 대립에 고른 비단 정당 지지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태도조차 심하게 갈린다. 근데 이 말은 뭐 저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무의식적으로. 실은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평가하는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에 100만 명 넘는 관객이 모이고 화제가 되면서 유튜브에서도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젊은 보수를 자처하는 유튜브 채널 그라운드 C의 운영자 김성호 씨가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 파묘에 앞장서온 50대 강사 황현피 씨의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영상을 올렸다. 황 씨는 이승만 대통령 평가는 대부분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 100년 전쟁에 기반한 내용들이다. 지난 대선 때 그는 이재명 대표를 이순신에 윤석열 대통령을 원균에 비유했었다. 기성세대 시각으로 보자면 황 씨는 권위 있는 역사학자는 아니고 그냥 학원 강사이지만 유튜브 플랫폼이나 한국사 수업 시장에서는 100만 명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이자 인기 강사에서 대중들의 역사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유튜브 지형에서 다윗과 골리앗 대결 같은 그라운드 C의 도전에 네티즌들의 관심을 보였다. 황씨 채널로 달려가 역사 애곡을 지정하는 댓글도 많이 달았다. 명색이 인기 역사 강사인데 저리도 틀린 사실이 많이 드러나서 대체 그 오류를 어찌 바로잡을까 싶었는데, 그건 순진한 생각이었다. 여전히 강한 주장에 동영상을 올렸고, 아마 항해필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오류라고 지적된 건국 전쟁에서 다큐멘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인식이, 역사 인식이 아니죠.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 그대로를 올려놓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필이라는 사람은 다시 아마 그러니까 오류라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자기 주장을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학원 강사도 연예인처럼 인지도가 중요한 직업에서 만약 그가 오류를 시인한다면 불량 콘텐츠를 유통한 강사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우리 사회가 쪼개져 친일 부패 프레임으로 보수층을 공격하는 것을 속 시원해하면서 그걸 지지하는 것이 마치 애국 시민 양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진영 안에서 버티는 것이다. 그걸 이제 참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확하게 사실로 드러나도 그래도 우기는 거. 편이 아니어서 자기 편이라서. 그라운드 10보다 더 젊은 91년생 간다요 같은 유튜브에는 또 다른 유행이다. 나는 자도 우도 아니다 면서 도대체 이승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장장 7시간 50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구독자 수가 60만 명이 넘는 유튜버인데 점잖는 기성세대들이 보면 난감해 비속어도 종종 사용하지만 젊은 세대의 구미에 맞는 재미있는 말투로 지난 역사를 입체적으로 보자고 설득하니 합리적인 댓글이 많이 달린다. 마냥 듣기 좋은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사적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다. 냉혹한 국제사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승만에 대해 좀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우리를 가르쳤던 민족문제연구소 재평가 필요하다. 같은 젊은 사람들의 반응이 올라왔다. 19세기 제국주의부터 시작해 국제정치의 지각 변동이 심한 시대를 거쳐온 한국 군 현대사와 그 시기 인물들의 평가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한국 사회의 좁은 시야로는 제대로 해석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정치가 개입하면서 꼬일 대로 꼬여왔다.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에 입각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파동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 교육은 생산, 유통, 소비 모든 과정에서 왜곡이 심하게 이루어져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논란 많은 친일 인명사전을 발표하면서 반공주의자였던 고 박정희 대통령, 백선엽 장군 등에게 친일 프레임을 더 씌웠다. 그곳에서 2012년에 공개한 다큐 백년전쟁에서는 강한 반일주의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친일 꼬리표와 독재, 바람둥이, 행령 같은 온갖 오명을 달아 폄하했다. 이걸 기반으로 학교에서는 정교조 교사, 학교 밖 학원가나 대중매체 등에서는 일부 강사들에 의하 황당한 한국사 왜곡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 건국전쟁에 흥행되게 난공불락 같은 편향적 한국사 시장에서 젊은 역사 유튜버들의 다른 목소리도 주목받고 있다. 거대한 역사 전쟁에서 아주 작은 단초에 불과하지만 이미 부강해진 대한민국에 태어나 회에도 자유롭게 다니는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하는 방식으로 대중적 플랫폼에서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젊은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채널도 열심히 보고 책도 사주고 적극 지원하는 역사 소비자층이 두꺼워져야 공급층도 늘어난다. 그래야 친미, 반미, 친일, 반일의 이분법적 사고와 수구적 운동권 이식에 기반해 손쉬운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권력 잡고 돈벌이도 해온 애국된 역사관의 입지도 줄어들 것이다. 강경희 논설 이용께서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했던 게 건국전쟁에 이게 전부 다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기록이 아마 전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 그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있을 텐데 한 영화사 제작하는 감독이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왜 그런 걸 방치해놨나 이거지.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부터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나 노무현 문재인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 이런 보수 대통령들이 있었었는데 왜 그걸 정리를 안 했는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아니 본인들이 이 사람들이 그게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다큐멘터리로 다 남아 있는데 그걸 왜 제대로 정리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국정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애들 지금 아마 그 정교조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40대 30대 막 이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0대들은 오히려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인식을 전환이 되는데 지금도 30대 40대 50대들은 지금 애국된 역사 문제 요걸로 갖다가 얘기를 한다는데 아니 낙동강 정투에서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 다 부산으로 철수하자는데 그 자리에서 죽겠다. 내가 앞으로 나갈 테니까 따라오라. 내가 만약에 돌아서면은 나를 죽여라. 자기 부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앞장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친일파로 몰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지금 역사 연구가들이 있는데 이런 다큐멘터들이 있는데 왜 이걸 갖다가 가지고 반격을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도 없고 지금도 아사자들이 있는 북한하고 우리나라에 비교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이라고 살겠어요. 온갖 방법으로 이걸 다 누리면서 또 자기 자식들은 보니까 전부 다 미국과 일본으로 유학을 시켜놨대. 그리고 또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다 집을 하나씩 마련해놨더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승만 박정희를 갖다 그렇게 비하시키고 뭐 이승만 씨 대통령 묘를 그런데 난 이제 그 사람들이지만은 이런 다큐멘터리가 그대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사람들 역사학자들 이 사람들은 뭐였냐 이거지. 영화 감독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구만. 좀 반성하셔야 될 겁니다. 제대로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을 꼭 편들라는 게 아니고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라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도 뭐 잘못이 없었겠어요? 있겠지. 그럼 잘못이 있는 건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잘한 점은 또 잘한 대로 인정해가지고 뭐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우리 강경인 논설위원님 이 글을 쓸 때 이분도 용기를 좀 내셨을 거야. 용기가 필요했을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셔서 감사하고 여론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은 글을 좀 올려주시고 방송에서 나와서 또 얘기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애국된 역사관을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하셔야지 우리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써놓으면은 이걸 읽고 느끼는 이런 사람들 말고 오랫동안 뭐 10년이고 20년 그쪽에서 강의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공부를 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정확한 역사를 갖다가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